안녕하십니까, 연율입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뒤엎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약간 이제 조금 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태원발 2차 확산 우려도 약간씩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이제 전 학자들, 경제학자들, 세계의 석학들이 코로나 이후에 세계 경제, 세계 질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전망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이전의 세계하고 코로나 이후의 세계 질서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뭐 쉽게 이야기해서 뭐 애프터 코로나, 비포 코로나는 완전히 다르다. 뭐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 제가 봐도 조금 많이 이제 현상들이 달라지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우리 가까이 있어서도 지금 컨택트, 언컨택트 이런 용어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대면을 하지 않고 그냥 전화 한 통화로 배달을 해서 이제 물건을 사고 팔고 음식을 구입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이제 질서가 되어 가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많은 모임에도 이제 굳이 꼭 가야 될 모임이 아니면 조금 자제를 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은 분은 데니 로드릭이라는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국제정치경제학과 교수님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 데니 로드릭의 어떤 교수냐 하는 부분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니 로드릭 교수는 세계화를 우리를 하는 세계화를 반대하는 그런 논지를 가지고 있는 교수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세계화 및 경제발전 이론의 대가다 이렇게 지금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2010년도 저서 자본주의의 세판짜기 그래서 이제 세계화, 민주화, 국민국가 이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세계화가 사실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계화로서 세계 경제가 역풍을 맞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왜냐? 이 각국마다 어떤 경제력의 차이 때문에 세계화 확산이 되면 강대국들이 결국은 약소국들, 개도국들을 장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어떤 문제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뭐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그 미국 경제학계들은 세계화를 지지하는 데 불구하고 이분은 이제 소수파죠. 실수파인데 이분은 지론이 그렇습니다. 세계화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은 세계화 덕분에 전 선진국이 전례없이 번영을 누리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빈곤한 노동자가 혜택을 입은 건 사실이지만 이 세계를 떠받치는 기둥은 아주 부실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규제와 법령으로 지배하고 지원하는 국내 시장과는 이 세계화의 어떤 이런 질서는 다르다. 언제든지 뭐 싸움이 오갈 수 있고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세계화를 기본으로 짜여진 세계 경제의 틀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깨질 수 있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불안하다. 그래서 이 불평등한 거래,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장악을 하고 억압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불평등한 거래가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WTO 같은 세계무역기구나 이런 국제기구들이 어떤 질서를 잡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리에 대해서도 뭐 강제력이 없고 여러 가지 빈곤한 여러 부분들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이 중국이 서구와 깊은 경제 통합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미중 갈등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뭐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한 글이 있습니다. 물론 언론에서 좀 이미 보도된 부분도 있고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좀 새겨볼 일이 돼서 제가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로드릭 교수는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게재한 포스트 팬데믹 세계를 제대로 활용하기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전 세계는 정부 역할 확대, 첫째, 두 번째 초세계화의 태보, 세 번째 경제 성장률 둔화라는 세 가지의 추세가 수년간 형성될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계화의 어떤 면에서는 이제 지금 또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코로나를 대처하는 여러 가지 각국의 현상들이 폐쇄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어떤 유입객들을 차단을 막고 또 나가지도 못하고 결국은 국내에서 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서 통제를 하면서 아주 강하게 국민들을 통제하고 의료기관을 통제하면서 지금 코로나를 극복을 하려는 모습들이 좀 확연하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초세계화, 하이퍼 글로벌리즘의 태보를 가져오고 있다. 뭐 당연한 거죠. 지금 비행기가 뭐 국제선이 좀 못 다니고 교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 풀릴지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은 둔화가 된다. 지금 뭐 전 세계에서 IMF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추세가 상당 기간 갈 것이라는 게 이 로드릭 교수의 예측입니다. 이 교수는 또 코로나 사태는 그 기고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집단 행동 문제 앞에서 시장의 무능함과 위기 대응 및 국민 보호에서 정부의 역량의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이번 위기로 인해 보편적 건강보험보다 강력한 노동시장 보호책, 그리고 핵심 의료 장비와 관련한 국내 공급망 보호 요구가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부의 통제권이 아주 강해졌다는 거죠. 의료 쪽으로. 그리고 이제 근로자들의 어떤 실업을 막기 위한 어떤 그런 노동시장의 보호, 그리고 이제 핵심 의료 장비, 예를 들어서 뭐 백신 같은 거, 일부 미국 업체에서 백신이 개발되면 미국이 먼저 풀겠다 이래서 유럽의 반발을 가져오고 있는데, 어쨌든 국민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호주의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각국을 하여금 글로벌 아웃소싱을 통한 비용 절감 효율성보다 생산의 탄력성과 신뢰성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생산 및 글로벌 밸류체인 가치 사슬이죠. 의 붕괴에 따라 야기된 대규모 공급 충격이 총수요에서 하방 이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봉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시간을 두고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말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전체적인 수요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슬이 붕괴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수요가 내려가는 하방 경직선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드는 겁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적 손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신자유주의 시장 근본주의자들의 컨센서스는 얼마 전부터 태보를 보여왔다. 불평등과 경제적 불안정에 대한 대응에서 정부의 역할이 확대하는 것은 경제 전문가들과 경제 정책 입안자들의 최우선 순위가 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미국과 유럽 모두 더 높은 국가 개입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지금 정부의 어떤 입김이라든지 통제력이라든지 어떤 그 국민에 대한 어떤 선도책, 예를 들어서 뭐 가이드라인, 이게 이렇게까지 강하게 사실은 먹힌 적이 80년 이후에 언제 있었던가. 사실 지금은 뭐 코로나 앞에서 모든 국민들이 일단은 양보를 해야 된다, 물러서야 된다, 정부의 하는 방침을 지켜야 된다, 따라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위반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자가격리를 했는데 뭐 돌아다녔다,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 뭐 사실상 거의 뭐 미국을 좀 불안하지만 좌지우지하면서 지금 뭐 자기 뭐 완전히 독재 비슷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아베 수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지지율이 60% 이상 가는 게 이 난국에서는 대안이 없다. 뭐 이런 게 컨센서스가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정부 역할 확대로 구시대적 통제 정책의 회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시장 근본주의로부터 이탈이 녹색 경제,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중산층 재건에 초점을 맞춘 보다 포용적 형태를 띌 수도 있다고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게 뭐 옛날같이 아주 그냥 막 통제주의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국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중상층 재건, 그러니까 부의 편중을 중산층이 없어지고 상층, 하층의 완전히 부의 불균형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아울러 초세계화 태보는 무역전쟁을 격화시키고 인종민주주의를 고양시킬 수 있는데 이는 모든 이들의 경제 전망을 훼손할 것이다. 이것이 상상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는 아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초세계화의 태보는 사실은 고립주의죠. 보호주의로 가는 거죠. 무역전쟁을 격화시키고 뭐 민족주의를 고양시킬 수 있는데 이게 뭐 꼭 그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뭐 그렇게 또 돼야 될 것 같은 전망이 우리한테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좀 국수주의적으로 보호주의적으로 각 국가가 가다 보면 뭐 사실 뭐 정말 전부 다 공멸하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는 또한 국제협력이 진실로 성공할 수 있는 영역에 초점을 맞춘 한층 분별이 있고 조금 덜 개입적인 경제적 세계화를 예상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세계화와 보수주의가 조금 타협하는 그런 선의 어떤 완충적인 중간자적인 세계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국제협력의 분야로 세계 공중보건, 국제환경합의, 전 세계 조세 피난처 등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여기에서는 공국적 공고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이 같은 세계 질서는 세계 교육 및 투자 확대에 반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선진국에서는 국내의 사회적 거래를 회복시키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적절한 성장 전략을 만들어줄 공간을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로드릭 교수는 이제 이 팬데믹 코로나19 사태에 의해서 각국들이 세계화는 좀 주춤해지고 각 나라별로 조금 이렇게 고립주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세계화로 인한 그런 어떤 부작용을 좀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좋은 방향으로. 너무 세계화돼 가지고 강대국 일변도로 몰고 가버리면 좀 개도국이나 후진국들이 너무 자원의 수탈, 어떤 인력의 어떤 수탈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뭐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될 것이다. 그런 어떤 완충작용이 생기고 그 완충작용에 의해서 세계 질서가 조금 더 뭐라 그럽니까 순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런 부분에서 일부 이제 동의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조금은 너무 이 로드릭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지나치게 의존을 많이 하고 있다. 무역에 의존을 많이 한다. 대외 의존도가 크다. 이 부분을 진작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커서는 곤란하다. 조금 이제 대외 의존도를 좀 줄이고 사실은 뭐 조금 뭐라 그럽니까? 좀 독립적인 그런 어떤 경제 체제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난 1월 달에 인터뷰에서도 이야기를 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로드릭 교수의 말씀이 사실은 팬데믹 이후에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저는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그것은 한번 이 세계화에 이뤄진 어떤 그런 질서들이 결국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로드릭 교수가 이 세계화 전환점 맞은 시점에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느냐 한 대한 답변 한번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세계화를 기반으로 고성장해 여전히 수출 비중이 큰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세계 경제가 재기할 때마다 가장 먼저 재채기할 때마다 가장 먼저 감기에 걸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단 세계화의 속도를 조절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업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를 늘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우리 위정자들도 경제위원자들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너무나 지나치게 우리가 세계화 해가지고 수출
세계적인 세계화가 흔들릴 경우에는 타격을 많이 볼 것이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세계 무역이, 우리나라 무역이 지금 4월 달에 거의 40% 이상 줄지 않았습니까? 가장 타격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반대로 또 타격이 적다. 왜? 내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지적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데니 로드릭 교수의 세계화 이후, 팬데믹 이후의 어떤 그런 세계 질서, 이제 세계화가 한물 가고 어느 정도 고립될 수밖에 없는, 독립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